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 중국 외환보유고하고 미국 본원통화량하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하고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국제무역이나 그 국제간 자본 이동에 사용되는 통화는 금융회사 대출금을 포함한 통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여행 갈 수도 있고, 또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가 외국에서 수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유학생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외국 유학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는 통화량보다 훨씬 많은 총 통화를 가지고 우리가 달러를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거는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도 대출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돈 내지는 미국도 또 마찬가지겠죠. 본원 통화량은 5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급준비금 합해가지고 총 통화는 원래 6월 기준으로 한 21조 달러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총 통화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총 통화는 그 대출금을 포함한 통화이기 때문에 보는 통화량이 작아도 얼마든지 총 통화는 증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2007년에는 보는 통화량이 1조가 안 된 8천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그 미국 GDP가 14.5조 달러니까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이 15번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 이제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 돈이 많이 돈다라는 거죠. 기존에 풀린 돈의 기초에가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신용 창출 자체가 그 총통화 증가 요인이면서 화폐 유통 속도 증가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2007년에 미국 화폐 유통 속도는 그러니까 GDP 결제에 필요한 통화를 중앙은행이 공급한 현금화폐를 가지고 결제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화폐가 직접 돌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대출을 통해서 결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15배까지 가던 미국의 그 화폐 유통 속도가 2020년에는 4배로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4분의 1로 둔화되지요. 그러니까 보는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화폐 유통 속도는 둔화되는 거죠. 대신에 또 그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는 통화량이 작아도 얼마든지 대출이나 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연기금이 있는데 거기서 그 얼마든지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죠. 기업들이. 미국도 뭐 기업들 빚이 많으니까 회사채 발행을 한 돈도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기금에 인수를 하면 그러면 연기금 돈이 그쪽으로 도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하지 않아도 그 총 통화는 증가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추가적인 이제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원래 이제 그 6월 말 기준으로 미국 본원 통화량이 한 5.9조 달러 됩니다. 6조 달러가 안 되죠. 근데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3.2조 달러인데, 그러면 이 3.2조 달러가 언제부터냐 하면요. 그 2013년에도 3.8조 달러나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2013년에 중국 외환 보유가 더 많은 거지요. 그때 그럼 미국의 본원 통화량은 얼마냐 하면 약 3조 7천억 달러 됐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작을 때지요. 2조 달러 이상. 그러니까 그 모 은행, 그 은행도 알려진 은행인데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폐 유통 속도 개념도 모르고 본원 통화와 총 통화의 관계도 모르고 마치 양적 완화 정책을 해야 총 통화가 증가하느냐, 쉽게 하면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그때 얘기하면서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중국에 그래서 미국의 본원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럼 2013년에는 지금보다 미국 본원 통화량이 2조 달러 이상 작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왜 외환보유고는 더 많았나는 거죠. 중국 외환보유고가 지금보다. 그러니까 전혀 주장의 앞뒤가 맞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또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거두면 지금은 이제 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면 그러면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해가 외환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은행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수준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통계를 보더라도 2010년에는 2008조인데 그때 미국의 그 본원 통화량이 2조 달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 3.2조 달러인데 미국의 본원 통화량은 3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러면 미국 본원 통화량 증가가, 즉 양적 완화 정책이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이 통계를 보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게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또 연말 기준인데 은행의 팀장 정도면요, 더군다나 외환 관련 팀장이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일 건데 화폐 개념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의 개념도 모르고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사용하는 통화가 총통화인데 이 총통화를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그 금융 전문가들의 금융 이해도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를 알 수 있는 분야지요. 더군다나 외환 파트에서 근무하는 팀장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여러분은 또 그런 그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지식인 양, 그것도 지식인 것처럼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